오늘 명단이 나왔는데 김여정은 빠졌습니다. 어제는 뭐 대충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건 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뭐 김여정이 진입을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미 이제 북한 매체에 공식적으로 등장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이름 올리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형식적으로 우리 이제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이지만 사실상 실권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세력 재편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층의 에리트가 교체가 되면 그 이제 여진이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로는 이제 그 모습은 나오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말로 실세들이 거기 꼭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예. 김경희는 빠진 거죠. 그러니까 장성택 처. 예,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동명이인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2009년에 대의원 명단하고 예. 지금 대의원 명단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2009년에는 김경희가 2명이 있었고 이번에 1명으로 줄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뭐 그 김경희가 이 김경희인지 이게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김경희 역시 이름이 남아있든 빠졌든 사실상 중요한 거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경희가 사실은 그 북한의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택 처형 과정에서도 큰 변수가 됐다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김경희가 뭐 그 김경희는 아니든 권력구조 변화를 보기에는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영남도 빠진 것 같은데요? 남아 있는 걸로 지금. 근데 거기도 이제 김영남도 이름이 2명이 있었는데 1명으로 줄었는데 이제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말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또 분명치가 않아요. 네. 만일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건 좀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명목상 사실은 이제 김정은 다음으로 서열 2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의 그 상임의장이거든요. 상임위원장이 국가 서열 2위. 2위고 이제 주로 이제 대외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국가 원수급의 방문이라든지 할 때 이제 김영남 위원장이 주로 그 행사를 주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목상이고 실권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김영남이 빠졌다고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인물들 중에 좀 주목 가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간 인물들. 이번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빠진 인물보다는 새로 진입한 인물들을 볼 수가 있고요. 크게 보면 이제 장정남 민민무력부장, 그다음에 김명식 해군사령관이라든지 하는 이런 군부의 인물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에서 새롭게 부상했던 신의 군부 인물이. 신군부라고 봐야 되나요? 신군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야전군 출신이면서 주로 이제 소장파에 해당하는 주로 비교적인 이제 원로에 비해 나이도 좀 어리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 50대나 뭐. 아니요, 50대, 60대 이렇게 되는 적이고요. 그래서 전에 있던 이제 그 대신 원로들이 일부 빠졌습니다. 현철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김정은 체제의 군의 어떤 새롭게 떠오르는 실세들이 일부 진입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당 조직 지도부의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당 조직 지도부는 사실상 그 처형된 장성택의 당 행정부와 이렇게 라이벌 관계, 갈등 관계에 그렇죠. 있었던 거죠. 이재강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근데 장성택의 행정부를 강화시키기 이전에는 당 조직 지도부가 북한에서 최강의 일종의 실권 그룹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조현준이라든지 하는 뭐 그 황병수라지 하는 인물들이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부부장이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입니다. 원래 그런 겁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마원춘이라고 하니까 당 재정경리부 쪽 인물들도 또 진입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장성택이 사실은 최룡해를 통해서 군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위부 김원홍 부장을 통해서 공안라인을 장악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부를 통해서는 각종 경제적인 이권을 장악을 했다고 보면, 지금 김정은은 자기 측근 중심으로 신군부, 그 다음에 군도 장악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직 지도부를 통해서 새로운 신공안라인, 공안 그 다음에 당 재정 경리부를 통해서 김원홍이 이제 공안라인의 이제 초보 수장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당 국가안전보위부가 장성택 계열의 그 공안라인이었다고 그러면 처형 이후에 그 힘이 당 조직 지도로 옮겨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권은 당 재정 경리부 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새로운 군과 당 조직 지도부 공안 라인, 그 다음에
당 쪽의 재정과 관계된 인물들이 일부 편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장성택 라인은 좀 이번에 좀 배제가 됐습니까? 예, 뭐 근데 크게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측근이었던 문경덕 평양 당 비서 같은 경우는 좀 빠졌고요. 일부 그 사람은 아예 그럼 이제 권력에서 이제 밀려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좀 봐야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문경덕 같은 경우는 지금 문경덕 당비서. 예. 지금 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다가 이번에 그 빠져 있다고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실권을 잃어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아야 될 것 같냐면 북한은 원래 숙청을 할 때 단기간에 대규모의 숙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조금씩 숙청 과정을 이어나가거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모아보면 이제 대규모의 숙청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발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렇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그림에서도 사실 장성택 처형의 밑그림이 완성된 게 아니고요. 그 숙청하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진행시켜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좀 어렵죠. 그렇군요. 그 지재룡 중국 대사, 지재룡 중국 대사가 장성택 라인이다, 측근이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는데 지재룡 중국 대사도 그대로 이번에 대의원의 이름을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김양건 부장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지재룡 그럼 중국 대사는 장성택 라인이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혹시?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그러니까 장성택은 사실은 김정일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국정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택과 가깝지 않은 인물은 없다고 볼 수 있죠. 인물은 없다고 봐야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장성택과 운명 공동체였던 인물을 제거하는 과정일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선별하는 작업이 진행될 수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김정은 중심의 큰 어떤 그 새로운 권력 지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 일부는 탈락하고 일부는 편입될 수 있겠죠.